단순히 답을 찾는 걸 넘어서 연계된 내용을 한번 쫙 같이 정리를 해보자. 처음이 지금 과학의 기초죠. 과학의 기초라고 하면 기본량이 제일 많이 나올 거라고 했었고요. 자, 우리가 어떤 값을 측정해? 측정할 수 있는 건 물리량이라고 하고 이게 뭔지 나타내려면 뒤에 단위가 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거 이제 다른 걸로 대체되지 않는 걸 기본량이라고 했고 몇 개였어요? 기본량? 7개였죠. 뭐 있어요? 질량, 또 길이, 또 에? 아니죠? 광도, 또 온도. 3개 더. 물질량, 또 시간. 하나 더. 하나 더. 그래서 기본 단위 질량 뭐예요? 킬로그램. 길이는 미터. 광도 칸델라. 그리고 온도 켈빈. 물질량 몰. 시간 세크. 초. 전류 암페어. 나머지는 이 7개를 조합해서 만드는 유도량이라고 하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길이 그리고 너비도 길이의 하나예요. 이걸 넓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 넓이가 가로, 세로 곱해서 유도량이 되는 거지 너비는 단순 길이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속력이 길이랑 시간의 조합인 유도량인 거고요. 시간. 분이잖아요. 초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 초가 합쳐진 게 분이죠. 그쵸? 저거 말고는 따로 쓴 게 없으니까. 그리고 거리. 그러면 지금 거리랑 시간을 합친 속력이 유도량이고 나머지는 기본량이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자, 2번. 1번이랑 2번까지는 괜찮게 풀었던데. 그쵸? 어떤 걸 측정합니다. 내가 어떤 물리량을 측정할 때 쓰는 걸 측정 도구라고 하고요. 그 측정 도구에는 수치가 단위가 있겠죠. 최소 단위가 있는데 그 최소 단위가 1cm인 자가 있고요. 최소 단위가 0.1mm인 레이저를 사용하는 길이 측정기가 있대요. 이건 빛을 사용하는 거죠. 정확한 이제 수치를 나타낼 수 있으면 측정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최소 단위가 센티미터인데 센티미터보다 조금 더 작은 단위에서 끊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해? 단위는 센티미터 단위지만 그 사이를 또 10등분으로 나눠서 그것보다 더 작은 단위까지로 어림잡아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가 추정해서 얘기하는 건 어림이라고 했었습니다. 추정과 어림, 측정과 어림을 했었고요. 저게 있으니까 한번 해보면 어쨌든 길이잖아. 길이는 미터가 기본 단위고요. 그럼 1미터는 몇 센티미터예요? 100cm죠. 기본 단위가 미터로 같아요. 그럼 앞에 100이랑 센치 곱한 것도 몇이어야 돼요? 1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센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2승인 거죠. 100분의 1. 그러면 1cm는 몇 밀리미터예요? 10mm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미터라는 단위에 1cm, 센치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었는데 이거랑 이거 곱한 것도 몇이면 돼요? 10의 마이너스 2승이면 돼요. 그러니까 미리가 몇인 거야? 10의 마이너스 3승인 거죠. 그럼 1미터는 몇 밀리미터라고 하면 돼요? 같은 미터에 대해서 얘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앞에 1000이 오면 곱해서 1이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였죠. 기본 단위가 있고 앞에 접조가 이렇게 옵니다. 이걸 지금 외울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외우라고 한다. 나노는 마이너스 10의 9승이고 그리고 뭐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단위 환산할 때 시킬 거예요. 그때 외우면 된다. 근데 이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해본 거고 자, 원자 크기를 잴 겁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거 무슨 세계? 이거 미시세계죠. 이걸 센티미터로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레이저는 빛을 사용한 거고요. 나는 기본 단위가 더 작으니까 정밀한 길이 측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될 거고요. 자, 3번도 측정이었었는데 자, 다 해가 뜨고 지고 심장이 뛰고 그 다음에 진동수 다 주기를 갖고 있습니다. 일정한 반복을 갖고 있는 건데 해가 뜨고 지는 걸 이용해서 해시계를 쓰죠. 해 위치에 따라 그림자가 이동할 거니까 그걸로 시간을 읽는다고 했었고요. 현재 국제공통 시간 측정 표준은 세슘 원자에서 나오는 진동수죠. 사람의 심장박동으로 할 거면 누굴 기준으로 할 건데요. 그 사람 죽으면 시간을 멈추나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가를 이용한 시간 측정이 달을 이용한 시간 측정보다 정확하지 않죠. 일단 저거 1년 365일 안 맞잖아요. 4년에 한 번씩 뭐가 와요? 윤달. 왜? 4년에 한 번씩 하루에 오차가 생기니까. 근데 세슘 원자로 만든 시계는 1초에 오차가 생기려면 3천만 년 걸린다고 했잖아요. 얘가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기초는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걸로 꽤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너네한테 계산을 시키는 게 나오지 않는 한. 해서 3번까지는 답 잘 찾았던데? 저 오답률을 보고 왔거든요. 4번이 답이 두 개로 나뉘었던데? 해보자. 자, 여기부터가 입자의 생성으로 쭉 가는 거죠. 자, 우주 탄생부터 합니다. 우주 탄생이 궁금한 게 아니라 입자의 생성이 궁금했던 거죠. 자, 초기에는 입자가 없어요. 왜?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러면 온도가 낮아져서 최초의 입자가 만들어집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기본 입자라고 하죠. 기본 입자 뭐랑 뭐? 쿼크랑 전자. 그럼 온도가 더 낮아지면 쿼크 몇 개가? 3개가 뭉쳐져서 뭘 만들어요? 양성자랑 중성자를 만듭니다. 개수 몇 대 몇? 1대 1이에요. 그러다가 점점 누가 더 많아져요? 양성자 몇 대 몇까지? 7대 1까지. 자, 그럼 시간이 흘러서 양성자랑 중성자가 합쳐져서 뭘 만들어? 원자? 핵을 만들죠. 자, 정확히는 누구의 원자 핵? 헬륨. 자, 수소의 원자 핵은 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양성자 하나. 중성자는 없어요? 네, 없어요. 헬륨 원자 핵은? 양성자 2개에 중성자 2개니까. 자, 양성자랑 중성자를 합쳐서 만든 건 헬륨이죠. 그럼 수소 원자핵은 이미 언제 만들어진 거야? 양성자가 만들어졌을 때 만들어진 거죠. 그럼 수소 원자핵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 거지. 순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동시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 양성자랑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 1인 상태에서 이걸 만들다 보니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 몇 대 몇? 12대 1. 그럼 개수 12대 1에 대한 질량비는 몇 대 몇? 3대 1이죠. 그럼 수소 원자핵 하나랑 헬륨 원자핵 1개에 대한 질량비는? 1대 4죠. 1짜리가 12개, 4짜리가 하나. 그래서 12대 4 약분해서 3대 1로 간 거였으니까. 그쵸? 자, 시간이 더 흐르면 원자핵에 전자가 붙어서 중성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우주의 가장 큰 변화인 뭐가 일어나요? 어땠던 우주가 어떻게? 불투명했던 우주가 투명하게 바뀌는 거죠. 투명하게 바뀌는 이유는 뭐야? 빛이 우주라는 공간을 투과하게 되니까. 그때 우주라는 공간을 투과한 빛은 약 몇 켈빈에 해당돼요? 3000 켈빈. 그게 시간이 흘러서 지금 우주 어느 방향에서?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대략 몇 켈빈으로? 3켈빈으로 관측되는 걸 뭐라고 해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죠. 이게 나중에 우주 배경 복사가 됩니다. 자, 이게 실제로 관측이 되니까 이 빅뱅론을 믿게 되는 하나의 증거가 되고요. 두 번째 증거는 하나 더 증거가 있어요. 뭐가 또 발견이 돼. 가모가 이렇게 예측을 한 거에 대해서 실제로 발견이 됐고 또 하나 더. 우주를 구성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거. 이게 발견이 되죠. 이거 뭘로 찾아요? 선 스펙트럼으로 찾죠. 저 선의 위치로 원소의 종류 찾을 수 있고요. 선의 두께로 질량비를 찾을 수 있었다. 이런 거 있었어요. 그죠? 요게 일단 입자의 생성입니다. 그럼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를 원자라고 하는 거죠. 원자는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요. 그 주위에 뭐가 돌아다녀? 전자가 돌아다닙니다.
자, 그랬을 때 원자 핵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양성자랑 중성자. 자,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죠. 자, 양성자 개수가 무슨 번호예요? 원자 번호 아닙니까? 우리가 원소기호 쓸 때 왼쪽 아래에 오는 게 원자 번호. 그게 양성자 수. 그럼 원자 번호 0번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양성자가 없는 경우는 없어요. 양성자가 있어야 내가 누군지가 결정되는 거야. 근데 중성자는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떤 원자에 대해서 원자 핵에 입자가 하나밖에 없다. 그럼 그건 무조건 누구여야 돼요? 무조건 양성자여야 되죠. 얘가 중성자일 수가 없어요. 얘가 양성자입니다. 그렇죠? 자, 원자라는 말 하면 뭐가 또 와야 돼? 얘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양성자랑 전자 개수는 무조건 같다. 그러니까 전자 하나, 양성자 하나인 거죠. 그럼 전자가 두 개니까 양성자도 몇 개여야 돼? 두 개요. 얘가 양성자라며. 얘가 양성자. 그럼 A는 누군 거야? 얘는 중성자죠. B가 전자. 양성자랑 중성자랑 구분해야 돼요. 무조건 하나만 있다? 그럼 그건 양성자예요. 양성자가 없는 원자는 없으니까. 그리고 원자라고 하는 말을 보자마자 뭐가 생각나야 돼? 양성자 개수랑 전자 개수 무조건 똑같다고요. 저걸 써야 돼. 왜? 저게 다르면 이온이니까. 됐죠? 자, 가는 수소 원자니 양성자 하나, 원자 번호 1번, 질량수 1짜리 수소입니다. 양성자 2개, 원자 번호 2번 헬륨, 질량수 4짜리 헬륨인 거죠. 그래서 가는 수소고요. 나에서 A는 중성자, 전하가 없지. B는 전자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인력이라는 건 서로 다른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잖아요. 중성자는 전하가 없는데 인력이 어떻게 있어요? 없죠. 그렇죠? 자, 원자핵의 전하량은 나는 플러스 2, 가는 플러스 1, 2배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죠. 그렇죠? 저거를 이제 양성자, 중성자 제대로 구분을 안 했으면 틀렸겠죠. 그럼 밑에 전하량도 틀렸을 거고. 요거 잘 구분하시고. 자, 그럼 이거 시간적 포인트도 있었잖아. 원자핵, 빅뱅 후 시간이 얼만큼 흘렀을 때? 3분. 중성 원자가 만들어진 건 빅뱅 후 38만 년일 때. 그쵸? 요런 게 쭉 생각이 나야 됩니다. 안 물어봤어도. 자, 5번 우주의 역사를 알아보는 보드게임이래요. 안 하겠죠? 실제로 있으면 여러분들 쳐다도 안 볼 거잖아요. 자, 요런 게 있대. 자, 우주 탄생합니다. 제일 먼저 뭐가 만들어져야 돼? 전자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 합쳐져가지고 최초의 수소 원자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래서 원자가 지금 수소랑 헬륨밖에 없는데 이것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려면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였어? 별 내부의 핵 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하죠. 근데 이건 철가지고요. 또 철보다 무거운 건 언제 만들어져요? 초신성 폭발 때. 수소랑 헬륨은 우주 초기에 우주랑 같이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지금 우주 초기에 이거 만들었고 무거운 거 만들려면 별이 만들어져야죠. 그렇죠? 별이 만들어집니다. 최초의 별. 그렇게 우주의 무거운 원소가 다 쌓이면 그게 다 들어간 태양계 성운에서 태양과 지구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순서가 전, 수, 별, 태, 지. 아닌 거 하나 고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별. 뭘 별이라고 해요? 뭐가 이렇게 재밌지? 뭐가 이렇게 재밌을까? 뭐 해설 재밌어 보여요? 시켜줘요? 할래요?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좋아. 한번 해줘. 내가 쉴게. 나 똑같은 거 지금 몇 번 하고 있게? 이 해설을 몇 번이나 하고 있을까? 그죠? 나 뭘 별이라고 해요? 수소? 핵 융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걸 별이라고 하죠. 그쵸? 자, 그럼 별이 만들어지려면 성운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자, 그럼 별이 만들어지기 좋은 성운의 조건. 밀도가 높고 온도는 낮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원시별이 되고 핵융합을 시작하면 별이 되는 거죠. 별의 시작이 뭐였어요? 주계열성이죠.
무슨 핵융합을 시작하면? 수소 핵융합을 시작하면. 별 전체에서, 별 표면에서, 별 중앙에서. 별 중앙에서. 전체에서는 왜 안 돼요? 이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려면 온도가 어디에 도달해야 돼? 1000만 켈빈. 근데 중심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고 중심 온도가 1000만 켈빈에 도달하면 여기서 핵융합을 하는 거잖아요. 별 전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때의 특징. 이때까지는 질량이 있으니까 중력에 의해서 수축만 하다가 핵융합을 하면 뭐가 생겨요? 내부 압력이 생겨요. 근데 그 크기가 같아서 별의 크기가 일정하다는 게 주계열성의 특징이죠. 그럼 별이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안정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별이 일생 중에 제일 오랜 시간 머무는 게 어디야? 주계열성이더라.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럼 중심에 있는 수소 다 썼어. 그럼 수소 핵융합 못 하겠죠. 그럼 다른 별로 진화를 할 겁니다.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6번. 어떤 별이 있대요. 자, 별은 흡수 스펙트럼을 만들죠. 그리고 원소는 방출 스펙트럼을 만듭니다. 그럼 저 별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선이 겹치는지를 보면 됩니다. X는 다 겹쳐요? X는 다 겹치죠? 그럼 X는 들어있는 거네. 근데 Y는 들어있어요? Y는 안 겹치는 게 있어요. 그럼 얘는 안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X가 있는데 X선 말고도 다른 선이 있잖아. 그럼 그 얘기는 X 말고도 다른 원소가 있단 얘기죠. 그래서 P에는 X 말고 다른 것, 최소 2가지 이상의 원소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Y는 존재 안 하고요. 얘네는 다 선 스펙트럼이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요거까지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정답률이. 자, 그다음 7번. 7번도 꽤 틀렸던데요. 자, 태양. 태양은 별이죠. 그럼 별의 진화를 마저 해볼까요? 자, 주계열성 해가지고 수소 핵융합을 합니다. 자, 수소 핵융합은 수소 가지고 뭐 만드는 거예요? 헬륨. 몇 개의 수소 원자핵을 가져와서 몇 개의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요? 4개의 수소 원자핵을 가져와서 1개의 헬륨 원자핵을 만듭니다. 그래서 총 질량 증가 감소. 감소. 왜? 감소한 질량이 뭐로? 에너지로 방출되어야 하니까. 그럼 중심부에 있는 수소 다 쓰면 더 이상 주계열성이 될 수 없고 진화할 겁니다. 뭐 아니면 뭐로? 적색 거성이나 초거성. 이렇게 나뉘는 기준은 뭐예요? 질량. 태양이랑 비슷한 질량이면 어디로 가요? 적색 거성. 태양보다 훨씬 크면 초거성으로 갈 겁니다. 그럼 여기 중심에서 헬륨부터 적색 거성은 어디까지? 탄소까지. 초거성은 헬륨부터 철까지. 자, 탄소까지만 만드는 이유. 온도가 거기까지예요. 일단 무거운 걸 만들려면 온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얘는 질량이 작다 보니까 높게 올라가지 못한다고요. 그럼 얘는 철까지 만드는 이유는? 철이 가장 안정한 원소라서. 더 무거운 거 만들 수 있는데 얘가 가장 안정한 원소라서 여기까지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핵융합이 끝나면 얘는 중심부가 뭉쳐져서 백색 외성이 되고요. 주변부가 행성상 성운이 되죠. 초거성은 수축하다가 팡 터져서 뭐가 돼요? 초신성 폭발이 되고요. 남은 게 중성자별이 되거나 블랙홀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지. 요거 하는 거죠. 그렇죠? 별의 진화. 그 중에 태양입니다. 그럼 태양은 주계열성이야? 적색거성이야? 초거성이야? 적색거성이에요? 주계열성이에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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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맞아요? 주계열성이에요? 주계열성이죠. 자, 태양이 주계열성인 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얘 적색거성 아니라 그랬어요. 아직 주계열성입니다. 그러니까 중심부에서 뭐예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겠죠. 수소 원자핵 하나는 스몰 m이라고 하고요. 헬륨은 라지 m이래요. 그럼 얘 총 질량은 4 스몰 m이겠죠. 그럼 질량 증가 감소? 감소.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죠, 일단. 그리고 수소 핵융합 반응은 태양의 어디에서? 중심부에서 아까. 별의 중심부에서 일어나야 되고요. 자, 태양에서 발생한 에너지의 일부는 지구에 전달되죠. 복사 에너지의 형태로. 그럼 디귿 때문에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에너지의 전달 형태. 전도, 대류, 복사.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했었는데요. 일단 에너지는 형태가 없잖아요. 입자가 없습니다. 그걸 전달해주는 입자를 매질이라고 하는데 그 매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에너지 종류마다 다르지만 자, 입자가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제자리에 진동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상태가 뭐야? 고체죠. 고체. 고체는 입자는 가만히 있는데 그런 거야. 너네가 앉아있는데 시험지를 뒤로 그냥 전달하는 거. 시험지는 이동하지만 너네는 이동 안 하잖아요. 그런 게 고체 상태에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죠. 근데 내가 직접 갖다 주면 입자가 움직일 수 있는 액체나 기체는 대류의 형태로 에너지가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는 거 없네? 그죠? 조는 사람이 없네요. 이렇게 가면 그냥 에너지만 가는 거죠. 저게 전도죠.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진공에서. 에너지가 스스로 가는 거. 입자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주라는 게 어떤 거야? 우주는 진공 상태예요. 우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에너지만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복사라는 거에 그렇게 큰 의미를 줄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그냥 저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뭐야? 디귿. 하나 맞는 거죠. 요것도 정답률이 거의 한 반토막이던데. 8번으로 갑니다. 별이죠. 별의 핵 융합이 이제 막 끝난 거고요. 자, 질량이 다르대요. 일단 왜 끝난 직후를 알려주냐면 이게 초거성일 수도 있어요. 왜? 초거성이 이렇게 가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끝난 직후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최선이야 라는 거야. 그럼 탄소까지 만드는 게 뭐야? 적색 거성일 거고 철까지 만드는 게 초거성일 테니까. 그럼 무거운 거 만들려면 중심으로 갈수록 온도도 높아야 되고요. 밀도도 높을 거고요. 그럼 압력도 높겠죠. 그쵸? 저게 기본이지. 자, 가의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이 질량이 태양 정도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아까? 적색 거성으로 간다 그랬죠. 나로 가야죠. 나. 중심부 온도는 나보다 가에서 높니? 자, 그냥 워딩 그대로 나보다 가에서 높다라고 이렇게 그려요. 글로 써 있는 거랑 부등으로 되어 있는 거랑 너네가 인식하는 게 다르잖아요. 최대한 실수를 덜 해야 되는 거잖아. 부등으로 그려놓고 봐. 온도 어디가 더 높겠어요? 무거운 거 만들수록 온도가 높아야 된다며? 그럼 가가 더 높은 게 맞잖아요. 그죠? 자, 원소의 양성자수는 기억보다 니은이 작다. 양성자수가 의미하는 게 뭔데? 원자번호 아니에요? 원자번호. 기억은 철이고요. 니은은 탄소입니다. 탄소 원자번호 몇 번인데요? 6번. 철은요? 몰라요. 근데 20번보다 크다는 건 알아요. 왜 20번 내에 없었으니까? 그럼 명확하게 크다는 게 보이죠. 그렇죠? 저렇게 답 고르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은 뭐 있어요? 별이 3개잖아요. 주계열성, 적색거성, 초거성. 그중에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은 몇 개일까? 몇 개일까요? 몇 개일까요? 그렇죠? 하나예요. 그래서 통합과학 시험은 너네가 봐요. 내가 보는 게 아닙니다. 너네가 보죠.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 몇 개예요? 3개죠. 주계열성에서도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났고요. 적색거성에서도 일어나고요. 초거성에서도 일어납니다. 봐봐요. 이 헬륨 누가 만들고 있겠어? 수소가 만들고 있겠지. 여기 있는 헬륨도 수소가 만들고 있겠지. 수소, 핵, 융합 반응은 모든 별에서 다 일어납니다. 근데 주계열성에서 얘기하는 포인트가 뭐야? 별의 중심에서 수소, 핵, 융합을 하는 게 주계열성이라는 얘기죠. 다른 건 주변부로 이렇게 밀려났을 뿐이에요. 다 일어납니다.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별은 없어요. 알겠죠? 자, 9번. 태양계와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의 일부다. 태양계 성운이 뭉쳐져가지고 태양도 만들고 지구도 만드는 거죠. 자, 이건 뭐야? 이미 있는 원소를 합친 거지 새로운 원소를 만들 수가 없어요. 새로운 원소를 만드는 건 별밖에 없어, 별. 여긴 별이 없잖아요. 그럼 이 성운을 구성한 원소들이 태양도 만들 거고
지구도 만들 거고 그 지구에서 출현한 생명체도 다 구성하겠죠. 그래서 기억을 이루는 가스와 먼지, 원소 중 일부는 결합해서 생명체의 구성 성분이 될 수밖에 없죠. 재료가 애초에 거기서 오는 건데. 그래서 기억 맞아요. 그 다음 니은, 나에서 원시 태양계의 미행 성체 수는 줄어든다. 나에서 미행 성체들이 충돌하고 결합하여 2개가 하나가 되고 3개가 뭉쳐져서 하나가 되고 5개가 뭉쳐져서 하나가 되고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럼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 아닌가? 그렇죠? 이건 눈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디귿, 다에서 지구 중심의 밀도는 작아진다. 다가 뭐야? 마그마의 바다. 마그마의 바다 되게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왜 중요해요? 다 액체가 돼요. 그래서 층의 분리가 일어난다 그랬죠. 무거운 건 가라앉아서 핵이 될 겁니다. 가벼운 건 떠서 멘틀이 될 거고요. 그럼 마그마의 바다가 됨으로써 지구 중심부의 밀도가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된다라고 했었죠.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디귿, 중심부의 밀도는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지는 거죠. 틀렸다. 자, 그럼 원시 지각이랑 원시 바다 중에 누가 먼저 만들어져요? 누가? 순서. 원시 지각이 먼저고 원시 바다가 나중이죠. 여기도 써 있잖아요. 지각이 만들어지고 바다가 만들어진다. 일단 순서를 물어볼 수 있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별 생각 없으면 까먹는다고요. 생명체가 바다에서 출현한 이유는 왜? 응? 자외선 뭐? 자외선 못 피해요? 응? 뭐가 없어서? 오존층이 없어서 자외선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바다로 들어간 거죠. 그렇죠? 오존층과 자외선 키워드가 2개 다 나와야 돼요. 자, 10번으로 갑니다. 그럼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약 120여 가지의 원소를 정리한 거죠. 자, 원소를 순서대로 쭉 나열했더니 비슷한 성질이 반복됩니다. 그걸 주기율이라고 하죠. 그걸 표로 정리한 걸 주기율표라고 하는 거고, 최초의 주기율표 누가 만들어요?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은 멘델레예프죠. 무슨 순서대로?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순서대로. 그걸 우리가 원자량 순이라고 하죠. 근데 가끔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건 누가 제안한 거예요? 모즐리가 제안한 거죠. 무슨 순서대로? 원자 번호 순대로라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주기율표. 최초로 만든 사람이 무슨 순서인지, 우리가 현재 쓰는 건 무슨 순서대로인지를 기억하시고, 자, 1번부터 20번까지 부릅니다. 1번. 네? 1번? 수소. 그 다음 헬륨. 또 리튬, 베릴륨, 동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자, 가로줄 뭐라고 불러요? 주기라고 하죠. 자, 주기는 1주기부터 몇 주기까지? 7주기까지. 같은 주기면 뭐가 같은데요? 전자 껍질 수가 같죠. 자, 그럼 세로줄은 뭐라고 불러요? 족. 1쪽부터 몇 쪽까지? 1쪽부터 18쪽까지. 같은 쪽이면 뭐가 비슷한데?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죠. 뭐가 같아서.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그럼 원자과 전자수가 뭔데? 원자과 전자가 뭐예요? 가장 바깥 껍질에 있으면서 화학 결합에 사용되는 전자죠. 화학 결합은 왜 해요? 안정해지려고? 어떻게 하면 안정해지는데? 옥텟 규칙에 만족하면 됩니다. 옥텟 규칙이 뭔데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를 8개 꽉 채우면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족 중에 그 옥텟 규칙을 이미 만족한 애가 있어요. 누구? 18족. 그럼 18족은 결합을 안 할 겁니다. 그럼 18족 빼고 나머지는 결합을 다 하겠죠. 애초에 결합을 하는 이유는 뭐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근데 그 옥텟 규칙을 만족한 게 누구야? 18족. 그럼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한 건 18쪽의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기 위해서다라고 해도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자, 그럼 화학 결합을 합니다. 결합의 종류는 공유 결합이랑 이온 결합이 있죠. 공유 결합은 누구랑 누구의 결합이에요? 비금속과 비금속.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입니다. 자, 결합에 사용되는 건 전자죠. 원자과 전자, 전자를 이용해서 결합을 하는 건데 공유 결합은 네 거 하나, 내 거 하나 가져와서 뭘 공유해요? 전자, 쌍을 공유하죠. 그래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고요. 이온 결합은 전자를 주고받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줘요? 금속이 비금속한테 주죠. 그럼 얘가 양이온, 얘가 음이온이 돼서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게 될 테니까. 그럼 결합을 하고 있는 모든 원자는 뭘 만족하고 있어야 돼요?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야 돼요. 네온이라던가 헬륨이라던가 아르곤의 전자 배치. 그럼 전자를 2개 아니면 10개 아니면 18개를 가져야 된다고요. 그거 했던 거죠. 자, 여기에서 각 특징을 보는데 아까 전자 껍질 얘기했었으니까 원자 핵에 전자를 채울 건데 전자는 아무 데나 존재할 수 없고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특정 에너지 준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특정 에너지 준위를 뭐라고 해요? 전자 껍질이라고 하죠. 안쪽부터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쭉쭉쭉 갑니다. 에너지 값을 가지는데 안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바깥쪽으로 갈수록 높아져요. 안정하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자를 어디부터 채우는 거야? 안쪽 껍질부터 차곡차곡 채우는 거지. 자, 근데 최대값이 있어요. 첫 번째 껍질에는 최대 몇 개? 전자 몇 개 채울 수 있어요? 2개. 두 번째 껍질에는 최대 8개. 세 번째 껍질은 최대 8개.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이 예외인 거고 나머지는 8개까지 꽉 채울 수 있으니까 그걸 다 채워서 옥텟 규칙을 만족해서 안정해지겠다라는 게 꿈인 거죠. 그죠? 자, 요거 베이스로 가는 거죠. 자, 기억 누구예요? 기억 리튬이죠. 니은 산소입니다. 디귿 마그네슘이고요. 리을 염소죠. 혹시 주기율표에 아무 원소도 안 써 있다면 쓰셔야 돼요. 너네가 아는 건 당연하고요. 쓰는 건 내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그냥 기니디리로 써 있는 거랑 원소 기호로 썼을 때랑 내 실수가 달라지니까요. 최대한 많이 쓰면서 하세요. 시간 남잖아요, 통합과학. 자, 금속이래요. 그럼 금속이랑 비금속 나누기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누구 기준으로 자르면 돼요? 붕소랑 규소 기준으로 잘라서 왼쪽이 금속이고 오른쪽이 비금속이잖아요. 근데 왼쪽 금속에서 금속이 아닌 거 하나 있잖아요. 수소. 얘 까먹지 말라 그랬죠. 1주기 1족은 항상 예외다. 자, 그럼 여기랑 여기 기준으로 잘라서 이쪽이 금속이겠죠. 자, 근데 보면 B가 이렇게 겹치잖아요. 금속이면서 원자과 전자수 합이 9래요. 자, 원자과 전자수 1족은 몇 개예요? 1개. 2족은 2개. 13족은 3개. 14족 4개. 15족 5개. 16족 6개. 17족 7개. 18족 0개. 원자과 전자수 그냥 1의 자리랑 똑같잖아요, 저게. 그리고 2족에서 13족으로 점프하는 거 까먹지 말고. 3족 같은 거 없어요. 자, 그럼 나오려면 2 구해야 되니까. 얘가 C, 얘가 B, 얘 금속이니까 A, D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렇죠? 요거는 돼야 돼요. 그렇죠? 자, 넘어가서 11번. 요것도 풀긴 풀었던데. 자, 기억 누구예요? 기억.
기억 리튬, 니은 플로린, 디귿 나트륨, 리을 염소입니다. 딱 봤을 때 원자 번호가 W보다 X보다 크대요. 어쩌라고요? 지금 쓸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죠. 일단 넘어갑니다. 자, X, W와 Y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대요. 저 얘기는 뭐예요? 뭐 준 거야? 둘이 같은 족이다. 그럼 이거 아니면 이거겠지. 그렇죠? 둘 중에 하나일 거고요. 자, 원자과 전자수가 Z가 Y보다 크대요. 근데 1쪽은 원자과 전자수가 하나고 17쪽은 7개잖아요. 그럼 7이고 1이겠죠. 그 Y가 원자과 전자 1을 가지는 애예요. 그럼 얘네가 이쪽에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금속일 거란 얘기입니다. 나머지 X랑 Z가 이쪽에 오겠죠. 비금속. 그 상태에서 지금 W가 얘 X보다 원자 번호가 커야 된대요. 그럼 리튬이면 클 수가 없으니까 얘가 W고 얘가 Y겠죠. 그 상태에서 X는 W보다 작아야 되니까 얘가 X고 얘가 Z가 돼야 요게 성립이 되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쓸 수 있는 거였죠. 찾으면 됩니다. 자, 니은은 X고요. Y는 금속이죠. W와 Z는 같은 주기, 3주기로 갔습니다. 자, 기억 디귿이죠. 12번은 왜 틀렸을까? 12번도 정답률이 좋진 않던데. 그렇죠? 11번보다 12번이 정답률이 안 좋아요. 그렇죠? 족의 성질을 안 외우고 있나? 자, 같은 족이면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러면서 수소 뺀 1쪽 알칼리 금속의 특성했었고요. 17쪽 할로젠의 특성했었고요. 18쪽 비활성 기체의 특성을 배웠습니다. 그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알칼리 금속이니까. 자, 알칼리 금속의 특징. 첫 번째, 몇 가에 무슨 이온? 1가에 양이온이 되기 쉽더라. 두 번째, 무슨 광택이 있다? 은백색 광택이 있다. 세 번째, 금속인데도 불구하고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무르더라. 자, 근데 공기 중에서 자르면 광택이 금방 사라집니다. 누구랑 반응하니까? 산소랑 반응하니까. 그걸 우리가 산화물을 형성한다라고 하죠. 자, 근데 산소랑 반응하는 거 말고도 누구랑도 반응을 잘해요? 물이랑도 반응을 잘해요. 그래서 물과 반응하면 무슨 기체 발생? 수소 기체 발생하고 무슨 수용액의 액성이 뭐가 돼요? 염기성이 되죠. 그래서 염기성인 거 확인하려고 넣은 지시약이 뭐야? 페놀프탈레인 용액이잖아요. 저 산성, 중성, 염기성, 액성을 확인하는 걸 지시약이라고 하는데 페놀프탈레인은 염기성일 때 무슨 색이 되는? 붉은색이 되는, 그래서 염기성인 거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거 물 위에 떴다네. 그럼 금속임에도 불구하고 밀도가 물보다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이거 확인하는 거죠. 가에서 단면의 광택이 사라질 때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하는 거죠. 가에서 단면의 광택이 사라질 때는 전자를 잃니? 이런 거 안 가르쳐 줬잖아요 라고 하면 안 돼요. 금속이잖아요. 나 금속이 양이온이 될지 음이온이 될 수 없어요. 양이온이 되는 건 전자를 잃는 거죠. 전자를 잃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금속이 양이온이 되는 거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요 정도의 확장은 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지금은 식을 안 하지만 이걸 2학기 때 가면 이제 화학식을 끌고 오겠죠. 산화환원 해야 되니까. 산화환원 할 때 저걸 화학식으로 풀 겁니다. 알칼리 금속의 특성 기억나지? 이러면서 가져올 거예요. 자, 액성은 염기성이 될 거다라고 했죠. 그렇죠? 자, 그럼 할로젠 비교해가지고. 할로젠은 산소랑 반응 안 해요. 물과 반응 안 해요. 대신 누구랑 반응해요? 수소랑 반응하죠. 그럼 수소랑 반응한 물질을 물에 넣으면 액성이 뭐가 돼요? 산성이 됐었어요. 쟤는 또 이원자 분자가 되는 거. 상온에서 상태가 다 다른 것. 특유의 색깔이 있던 거를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있죠. 특성 비교를 해야 돼요. 알겠어요? 죽어가네. 자, 13번. 원자번호 1번부터 10번까지 원자과 전자수를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0인 건 몇 쪽이에요? 18쪽이죠. 그래서 2번 헬륨이랑 10번 네온이 이렇게 있고요. A는 누구예요? 수소. B는 리튬. C는 플로린이죠. 자, A와 B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니 원자과 전자수가 같잖아요.
그럼 둘 다 1족이니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지 않죠. 왜? 수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아도 얘는 항상 예외라고 했잖아요. 혹시나 이 기억을 맞다라고 해서 틀렸다면 많이 반성하세요. 나 이 얘기 진짜 지겹게 한 것 같아요. 그쵸? 방금도 아까 앞에 문제 풀 때 얘기했잖아요. 1쪽은 늘 예외다. 틀리지 말아라. 자, C와 D는 같은 죽인가요? 플로린, 네온. 플로린 몇 주기 몇 쪽? 2주기 17쪽. 네온은 2주기 18쪽. 같은 2주기잖아요. B와 C가 결합하여 화합물 BC를 형성할 때 금속과 비금속을 형성할 때 전자는 금속에서 비금속으로 이동한다고 아까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죠. 그래요. 자, 14번. 자, 얘네 무슨 결합이에요? 네. 이온 결합이죠. 전 하를 띄고 있으니까. 자, 모든 결합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에 따라갑니다. 얘 껍질 3개 3주기 비활성 기체 누구예요? 아르곤이죠. 아르곤의 전자 배치에 따라가고요. 얘는 2주기 네온, 얘 아르곤입니다. 자, 이온 결합은 총 전하의 합이 몇이어야 돼요? 0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B가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짜리 2개랑 A 하나랑 결합해서 0이래요. 그럼 A는 플러스 몇 가? 2가여야 되죠. 이게 2가죠. 얘 네온의 전자 배치랑 같고요. 그럼 누군지 한번 찾아보자. 일단 아르곤이면 전자 몇 개 갖고 있는 거예요? 18개. 근데 그 중에 한 개가 4개 아니잖아요. 그 원자 번호 몇 번이에요? 17번 누구? 염소인 거죠. 네온은요? 얘 10개인데 나 2개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럼 나 원자 번호 12번 누구예요? 마그네슘이죠. 그 화학식 쓰면 아, 염화 마그네슘이겠구나. 이렇게 쓰면 되죠. 자, A. 마그네슘 몇 주기 몇 쪽? 3주기. 12족 같은 게 어디 있어요? 2족이겠죠. B는 3주기 17족입니다. 같은 3주기죠. 자, 분명히 둘 다 같은 3주기인데 왜 이온이 될 때 얘는 껍질 2개고 얘는 3개예요? 양이온이 될 때는 전자 껍질 하나를 잃어버릴 거니까. 그래서 지금 껍질 수가 달라도 원래는 같은 주기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고 죽는다. 자, 이번엔 공유결합입니다. 공유결합은 공유전자쌍을 세야죠. 자, 공유전자쌍 몇 쌍? 3쌍. 하나, 둘, 3쌍이죠. 자, 얘 껍질 2개니까 몇 주기? 2주기. 원자과 전자 1개, 2개, 공유전자쌍 다 내 거 하나. 3, 4, 5개. 그럼 15족이죠. 아니면 전자수로 찾아도 됩니다. 그러려면 바깥 거 말고 안쪽 것도 세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5, 6, 7. 원자 번호 7번.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 누구예요? 질소인 거죠. 자, 여기는 공유전자쌍 몇 개예요? 2개죠. 자, 지금 B, C2입니다. B 하나에 C2예요. 하나 있는 게 B, 똑같은 게 요렇게겠죠. 자, 2주기고요. 가장 바깥에 안 세봐도 8개일 거 알아요. 근데 8개 중에 1개는 내 게 아니거든. 그럼 내 건 몇 개예요? 7개. 원자과 전자 7개면 몇 쪽이에요? 17쪽이니까 2주기 17쪽? 플로린이죠. 자, 그럼 얘는 8개 중에 2개가 내 게 아니에요. 그러면 16쪽. 2주기 16쪽? 산소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자, 모두 같은 주기니 내 껍질 2개, 2주기. 원자과 전자수 B는 누구예요? 산소. C는 플로린, A는 질소. 산소의 원자과 전자수 몇 개? 6개. 플로린 7개. 질소 5개. 하나도 안 맞죠? 자, 모든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해보죠. 자, A2에서 비공유 전자쌍 몇 개예요? 하나, 둘. 자,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은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것만 세면 되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입니다. 여기 이제 공유전자쌍. 쟤 몇 개예요? 3개. 얘 2개. 그렇죠? 단순히 10 아니던데? 10 아닐 것 같은데?로 찍었다면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세요. 전자쌍 세야 되고 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은 어디 것만 세는 거예요?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것만 세는 겁니다. 그렇죠? 자, 16번. 자, 수산화 나트륨. 금속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 이온 결합이죠. 여긴 없으니까 공유 결합이고 얘 금속 있으니까 이온 결합입니다. 자, 여기 금속 있죠. 얘 금속 없으니까 공유 결합, 금속 있으니까 이온 결합. 같은 종류의 결합일 수가 없고. 자,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의 특성 비교도 했었어요. 공유 결합, 이온 결합. 자, 녹는 점, 끓는 점 누가 높다? 이온 결합이랑 공유 결합 중에 누가 더 높아요? 누가 더 높습니까? 자, 이런 거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염화나트륨, 소금, 수소기체, 산소기체. 얜 고체고 얜 기체예요. 그럼 누가 높은 거야? 이온 결합이 높은 거죠. 안 녹았잖아요, 애초에. 그렇죠? 그리고 물에 잘 녹니? 누가 물에 잘 녹아요? 이온 결합. 전하를 띄는 게 잘 녹고 전하 안 띄면 잘 안 녹습니다. 자, 근데 공유 결합 중에서도 물에 잘 녹는 거 있어요. 포도당, 설탕 이런 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 전도성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고체, 액체, 물에 녹인 수용액일 때. 공유 결합은 다 안 통하는데 이온 결합은 고체에서만 안 통하죠. 그럼 고체에서 전기가 안 통하는 이유는 뭐예요? 전하를 띤 입자가 없어서? 전하를 띤 입자는 있는데 왜? 못 움직이니까. 중성은 아니에요? 전하를 띤 입자는 있습니다. 양 이온과 이온은 있어요. 근데 걔네가 움직여야 되잖아.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이는 게 전기가 통하는 건데 움직이지 못하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전하를 띤 입자는 그대로 있어요. 그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일 때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거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럼 얘는 이온 결합이니까요. 이온 결합을 물에 녹인 수용액은 전기 전도성이 있죠. 그래서 1번인 거죠. 그렇죠? 자, 17번. 요거죠. 하나는 설탕이고 하나는 염화나트륨. 설탕은 공유 결합이고 염화나트륨은 이온 결합이잖아요. 자, 얘 고체일 때. 그리고 물에 녹인 수용액일 때. A는 둘 다 없대요, 전기가. 근데 B는 고체일 땐 안 통하는데 수용액에서 통한대. 그럼 뭐야? 얘가 공유 결합의 설탕이고 얘가 이온 결합의 염화나트륨이겠죠. 그렇죠? 보기가 없어. 17번. 17번. 자, 기억. A는 금속 원소를 포함하니 A는 공유 결합이라 없는데요. 니은, B는 이온 결합 물질이죠. 디귿, B를 구성하는 입자는 모두 가장 바깥 껍질 전자수가 8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런 거 왜 물어볼까? 나 염화나트륨이잖아.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죠. 나트륨 이온은 어떤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에 따라가요? 네온. 염화 이온은요? 아르곤. 자, 네온은 몇 주기예요? 2주기. 아르곤은 3주기. 껍질 두 번째랑 껍질 세 번째는 8개까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능하죠. 그럼 만약에 리튬 이온은 어때요? 얘는 헬륨의 전자 배치 따라가잖아요. 그럼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 몇 개야? 2개죠. 이런 거 물어보려고 밑밥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냥 무작정 결합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한 거니까 무조건 8개를 다 채우고 있다. 그럼 틀린 거예요. 왜? 항상 예외는 첫 번째 껍질이 있으니까. 8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요러는 거 하는 거죠. 됐어요? 자, 18번까지 하고 쉬는 시간 줄게요. 자, 마지막 이온 결합입니다. 자, 이온 결합 물질을 물에 녹였더니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양극으로 이동하게 돼요. 자,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건 뭐겠어요? 음이온이겠죠. 그리고 음극으로 이동하는 건 누구예요? 양이온이겠죠. 그럼 얘가 나트륨 이온이고 얘가 염화 이온이죠.
그래서 기역은 염화 이온이고요. 이온 결합 물에 녹이면 전기 전도성이 있다고 했었고, 염화나트륨은 이온 결합, 포도당은 공유 결합이니까 종류가 다른 거죠. 그렇죠? 이렇게 결합까지 마무리합니다. 자, 화학 결합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원소들을 보죠. 자, 다양한 화합물을 볼 건데, 일단 지구를 구성한 원소 중에 제일 많은 거 뭐예요? 철. 그 다음 산소. 그럼 우리가 밟고 있는 지각을 구성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거 산소. 그 다음 규소. 바다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제일 많은 거 산소. 그 다음 수소. 대기에서 제일 많은 거 질소, 산소. 생명체에서 많은 거 산소, 탄소입니다. 그럼 여기저기 항상 껴있는 산소는 왜 저렇게 많아요? 반응성이 좋아서 어쩌라고요? 끝까지 문장을 만들라 했죠. 반응성이 좋아서 다양한 화합물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지구엔 철이 제일 많은데 지각엔 철이 거의 없어요. 이 철 다 어디 갔어요? 문장. 문장을 핵! 뭐 어쩌라고. 문장. 그쵸? 무거운 금속은 가라앉아서 핵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 되죠. 그쵸? 문장으로 얘기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단원에서 이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단위체와 복합체라 그랬어요. 엄청 큰 물질을 만드는데 기본 재료가 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구조를 보는 거죠. 이제 지구는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바다는 물이 다고 대기는 기체가 답니다. 복합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만 보는 거고. 그러면 지각은 광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규산염 광물이고요. 규산염 광물이라는 복합체를 만들기 위한 단위체는 뭐예요? 규산염 삼연체였던 거죠. 자, 그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6개는 뭐예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6개. 물, 탄산,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무기염류. 그쵸? 자, 물에 단위체가 있어요? 그냥 물은 물인데요. 단위체가 없어요. 탄수화물의 단위체는 포도당이죠.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 지질의 단위체 없어요. 대신 지질은 중성지방, 인지질, 콜레스테롤. 뭘 끄덕거려. 스테로이드 세 종류가 있죠. 단위체 없어요. 핵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무기염류의 단위체 없어요. 자, 이것도 안 해요. 이거 왜 안 해요? 자, 포도당. 탄수화물의 단위체는 포도당 하나밖에 안 배우잖아요. 단위체 재료가 하나면 물어볼 게 없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야. 그럼 아미노산은 몇 개예요? 아미노산 몇 가지? 20가지. 뉴클레오타이드는? 몇 가지? 8가지였죠. 정말 8가지가 맞아요? 8가지 다 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여기선 단위체와 복합체고요. 단위체 종류가 한 개인 것도 안 쳐요. 그래서 남는 게 이렇게 3개밖에 없었다. 우리가 이 3개를 배우는 이유더라라고 했고요. 그럼 단위체의 종류를 해야 됩니다. 단위체의 구조를 알아야 되죠. 자, 규산염 삼연체 어떻게 생겼어요? 가운데 규소가 있고요. 규소는 몇 쪽이 몇 쪽? 3주기 14족이니까 원자과 전자 4개니까 결합 4개 하겠죠. 각 꼭지점에 누가 있어요? 산소가 옵니다. 그 산소를 꼭지점으로 이으면 그 모양이 뭐더라? 삼연체더라. 자, 그럼 무슨 염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전하를 띠고 있다. 양전하, 음전하를 띠고 있다.
그럼 이 단위체가 합쳐져서 광물을 만들 거고요. 자, 얘 단백질. 자, 단백질을 구성하는 건 아미노산이고요. 자, 아미노산은 어떻게 생겼어요? 탄수화물이니까 가운데 탄소가 있겠지. 탄소는 몇 주기 몇 쪽? 2주기 14쪽. 얘도 원자과 전자 4개니까 결합 4개 합니다. 하나는 무조건 수소고요. 하나는 COOH. 얘를 뭐라고 불러요? 가복식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아미노기. 어떻게 그려요? NH2. 얘 아미노기. 자, 이거 3개는 다 똑같고 나머지 하나를 뭐라고 해요? 곁사슬. 여기에 누가 오냐에 따라 20가지가 결정되더라. 자, 그리고 핵산. 핵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고 얘는 뭐로 구성되어 있다? 당과 인산과 염기가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1로 결합한 이 구조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더라. 이런 거 했던 거죠. 그쵸? 자, 해서 19번 가겠습니다. 자, 하나는 지각이고 하나는 생명체래요. 딱 봐도 금속이 너무 많아요. 생명체 이만큼의 금속이 있었다면 우리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쵸? 이거 지각입니다. 얘가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산소, 탄소, 물이 제일 많아서 이렇게 세트인 거죠. 얘도 산소, 규소일 거고요. 가는 생명체. 자, 기억은 탄소 2주기 14족이니까 최대 몇 개? 4개의 공유 결합을 할 거고요. 니은과 디귿은 산소랑 규소요. 자, 산소랑 규소는 빅뱅 직후에 만들어졌어요. 빅뱅 직후에 만들어지는 건 뭐예요? 이건 수소랑 헬륨이죠. 그럼 얘네는 언제 만들어졌다라고 할 거예요? 별 내부의 핵 융합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다. 앞에 거 끌어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규산형 삼연체입니다. 규산형 삼연체를 복합체로 만들어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광물인데요. 자, 규산형 삼연체를 연결할 때는 어떤 원소를 공유해요? 산소죠. 규소는 이미 4개 결합을 다 썼으니까. 자, 이거 무슨 형? 얘 독립형이죠. 얘는요. 단사슬이야. 얘는 복사슬. 얘는 산상입니다. 자, 공유하는 산소수 독립형 몇 개? 없어요. 독립이잖아요. 혼자입니다. 단사슬은 2개. 양쪽에 2개. 그래야 일자로 쭉 이어지니까 복사슬은 2개에서 3개, 판상은 3개입니다. 광물 외워야 되죠. 독립형 뭐? 감람석이고요. 독감. 그 다음 단사슬은요. 휘석입니다. 그리고 복사슬 얘가 각섬석이고 판상이 흑은모죠. 그래서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다는 복사슬이고요. 라는 판상입니다. 자, 이쪽으로 갈수록 공유하는 산소수가 많아지죠. 그러면 공유하는 산소수가 증가한다. 그러면 물리적 풍화에 강하다. OX. 물리적 풍화에 강하다. OX. OX. X. X죠? X죠? 이거 왜 얘기하는 거야? 물리적 풍화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화학적 풍화라 그랬잖아요. 그냥 단순히 힘을 줘서 깨지는 게 물리적 풍화인데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화학적 풍화라는 건 원자랑 원자 사이의 결합을 깨는 거라 그랬어요. 그 결합이 많을수록 깨기 어렵다고요. 그렇죠? 둘은 다른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렇죠? 물리적 풍화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화학적 풍화에 강하다는 얘기고요. 자, 21번. 이 형태가 생명과학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생명 시스템을 할 거잖아. 생명 시스템에 가면 이런 형태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 안 헷갈리게 풀면 돼요. 문제에서 주잖아. 물질이 물, 단백질, 탄수화물일 거라고. 그리고 특징 기니디가 뭔지를 안 줘요. 그럼 옆에 쓰면 됩니다. 탄수화물에 들어가는 거 뭐 있어요? 단백질이랑 탄수화물.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 생명체를 구성하는 건 다. 자, 그러면
어떤 특성은 3개를 다 가진대. 그럼 동그라미 3개가 다 들어가는 걸 보려고 했더니 찾을 수가 없네. 그렇죠? 다 겹치네요. 그럼 어떤 건 하나만 된대요. 보면 얘는 최소 2개잖아요. 하나 되는 게 얘밖에 안 되잖아. 아, 그럼 얘는 무조건 하나 가지겠네. 이게 되겠죠. 그러면서 얘가 기억이 되겠지. 그러면서 또 단백질은 특성 3개를 다 가져야 되는데 그건 얘밖에 안 돼요 또. 그럼 얘가 단백질이겠죠. 그럼 얘가 3개의 물질을 다 가지니까 얘가 니은일 거고. 그럼 하나는 3개, 하나는 2개, 하나는 얘여야 되니까. 그럼 2개 가지는 게 탄수화물, 하나의 특성 가지는 게 물이죠. 그렇죠? 저렇게 다 찾으면 됩니다. 자, 기억은 효소의 주성분이고요. A는 탄수화물이고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아요? 그럼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게 뭔데? 단지죠. 탄수화물은 그람당 몇 킬로칼로리? 4킬로칼로리. 단백질도 4킬로칼로리. 지질 9킬로칼로리니까. 자, B. 물은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 비율이 가장 높아요? 제일 높죠. 그렇죠? 내 억양에 낚일 필요가 없어요. 제일 높습니다. 물은 70%로 제일 많습니다. 물 다음에 많은 거? 물 다음에 많은 거? 단백질이죠. 자, 22번입니다. 얘 누구예요? 아미노산. 그럼 아미노산으로 결합한 이 물질 X는, 물질 A는 단백질이겠죠. 한 아미노산의 카복식이랑 다른 아미노산의 아미노기가 결합해서 펩타이드 결합을 만들 거고요. 뭐가 하나 빠져나와요? 물이 하나 빠져나오겠죠. 그냥 아미노산 구조만 외우는 거고 결합은 줄 거예요. 그리는 일 없습니다. 펩타이드 결합이고 단백질이고 물인 거죠. 끝이죠. 자, 그럼 쟤네가 이어지면 일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일자 형태로 이어져 있는 걸 뭐라고 해요? 폴리펩타이드. 폴리펩타이드는 기능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기능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능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접혀야 돼요. 일단 단백질은 입체 구조가 제일 중요하고요. 입체 구조가 곧 기능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세트라 그랬어요. 단백질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입체 구조요. 왜? 입체 구조가 곧 기능이니까. 그래서 입체 구조가 아닌 선형으로 펼쳐져 있으면 기능이 없다고요. 그럼 일자의 선형 구조를 내가 접어가지고 입체 구조를 만들면 그때부터 기능이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내가 어떤 모양을 가지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나의 모양을 결정하는 건 누구예요?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나를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의 종류, 개수, 배열에 의해서 나의 입체 구조가 결정되는 거죠. 아미노산 순서만 바꿔도 입체 구조가 바뀐다 그랬어요. 이거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이거 단백질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단위체는 아미노산이겠죠. 펩타이드 결합이 있을 거고 종류와 배열 순서에 따라 입체 구조가 결정됩니다. 자, 근데 입체 구조가 잘 변성돼요. 뭐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그래서 단백질은 열에 한번 변성되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플 때 고열이 제일 위험한 거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자, 넘어가서 24번. 얘는 핵산이죠. 일단 핵산은 종류가 2개예요. DNA랑 RNA가 있죠. 자, 그럼 여기 있으니까 해볼까요? 일단 DNA, RNA. 자, 당이 달랐습니다. DNA는 당으로 뭐 가져요? 디옥시 라이보스. 그리고 그냥 RNA가 라이보스죠. 자, 인산은 둘이 달라요? 똑같아요. 염기는요? DNA 몇 가지 올 수 있어요, 여기에? 4가지.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RNA는 아데닌, 유라실, 사이토신, 구아닌. 그래서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 4종류.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 4종류. 그래서 합쳐서 몇 종류? 8종류라고 했던 거죠. 그럼 핵산을 구성하는 염기는 몇 종류? 염기는 5종류.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유라실이니까. 그쵸? 달랐다. 자, 그럼 이걸 쭉 연결한 게 이 한 가닥인 거죠.
단위체인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쭉 이은 걸 뭐라고 해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그럼 아미노산은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된 것처럼 뉴클레오타이드는 누구랑 누구를 연결하면 돼요. 누구랑 누구를 연결하면 돼요? 응? 여기에 따로 놀고 있는 게 누구야? 염기가 따로 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산과 당만 결합했으니까 염기가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과 당의 결합으로 연결되는 거죠. 아미노산은 무슨 결합으로 연결되고?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고 뉴클레오타이드는 뭐로 연결돼요? 인산과 당의 결합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산이랑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이랑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얘 당이랑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랑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는 거지. 그러니까 RNA는 가닥이 하나라서 염기가 놀고 있고 DNA 가닥이 두 개니까 안쪽에 염기가 상부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기 짝꿍하고 결합하는 걸 내가 무슨 결합이라고 했어요? 상부적 결합. 아데닌 짝꿍, 타이민, 사이토신 짝꿍, 구아닌. 근데 RNA는 타이민이 없으니까 유라실이랑 짝꿍, 얘네 짝꿍인 거죠. 자, 그래서 염기만 봐도 타이민 있으면 바로 누구야? DNA. 유라실 있으면 바로 RNA 찾는 거죠. 자, 얘네 하는 일이 있어요. DNA랑 RNA랑. 자, 둘 다 유전 정보에 관여하는데 누가 저장하는 애였어? DNA가 저장이에요. 그럼 RNA는 전달하죠. 어디에 전달해? 뭐 하는데? 그냥 내 정보 팔아먹는 거 아니야? 뭐 하는데 전달해? 전달할 데가 있어? 필요한 데가 있어? 어디에 사용된다라고 했었어요? RNA가 정보를 전달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만들 때?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기 때문에 정보를 갖다 주는 겁니다. 이 그냥 전달만 쓰면 안 돼? 뭐 어디다 전달할 건데?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니까 아미노산 배열이 중요하니까 그 정보를 갖다 주는 거라고요. 알겠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유전 정보를 어떻게 저장할 건데? 그렇잖아요. 뉴클레오타이드를 쭉 연결하는 걸로 어떻게 정보가 저장이 돼요? 우리 컴퓨터도 최소한 숫자 몇 개 써요? 0이랑 1 두 개 쓰죠. 0만 있거나 1만 있으면 저장이 안 되니까. 그럼 생각해봐. 뉴클레오타이드를 쭉 연결해요. 나 인산 다 똑같아요. 정보가 저장이 안 되죠. 당도 다 똑같아요. DNA는 다 디옥시라이보스고 RNA는 다 라이보스야. 그럼 저장이 안 돼. 뭐만 바꿀 수 있어요? 염기. 그러니까 이거 어디 저장하는 거야? 염기, 배열, 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DNA의 유전 정보 혹은 RNA의 유전 정보는 염기 배열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저것만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기억을 하시고. 자, 가는 뉴클레오타이드고요. 가닥 두 개 이중 나선이 DNA, Y는 RNA. 바뀌었죠. X와 Y를 구성하는 염기 종류는 모두 같지 않습니다. 얘는 뭐 가져요? 타이민. 얘는 유라실로 다른 게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럼 염기랑 염기 사이의 결합은 무슨 결합이라고 해요? 아데닌과 타이민, 사이토신과 구아닌 결합 그렸잖아요. 저 무슨 결합이야? 집에 가고 싶으면 말 대답해. 뭐야? 수소결합. 그럼 수소결합은 공유결합이야? 이온결합이야? 둘 다 아니다라고 하라 그랬죠? 그렇죠? 수소결합은 공유결합도 아니고 이온결합도 아니에요. 그럼 수소결합이 뭔데라고 물어보면 몰라도 돼. 라고 하면 됩니다. 그 정도까진 가라 그랬어요. 자, 마지막 반도체죠. 자,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몇 조 원소를 가지고 만들어요? 14조 원소요. 14조 원소에 뭐가 있는데요? 규소나 하나 더. 규소나 저마늄. 자, 규소나 저마늄 같은 14족으로만 이루어진 걸 무슨 반도체? 순수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럼 순수 반도체는 전기 전도성이 좋아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기 전도성을 높이려고 누구를 첨가해요? 불순물을 첨가하죠. 자, 불순물을 첨가할 건데 불순물로 뭘 첨가해요? 기본이
14족이니까 그거보다 하나 적은 13족을 넣거나 하나 많은 15족을 넣습니다. 불순매를 첨가하면 전기 전도성이 좋아지는데 왜? 전하에 나르게가 생기니까. 전하 나르게 혹은 전하 운반자라고 했고요. 자, 13족은 하나 부족하죠. 그래서 전하 나르게로서 뭐가 형성된다라고 했어요? 양공. 15족은 하나 많으니까 자유전자. 자, 양공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유전자는 마이너스. 그럼 13족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양성, 음성, 양성. 그러면 포지티브, 네거티브, 포지티브. 그래서 무슨 형? P형. 15족 자유전자 마이너스 음성, 네거티브, N형. 그대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순물 반도체는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 두 개가 있더라. 이거 사용하는 거 첫 번째 다이오드. 자, 다이오드의 다이는 몇 개란 뜻이라고요? 두 개예요. 그러니까 P형이랑 N형을 하나씩 붙여놓은 거죠. 얘 어디에 써요? 무슨 작용? 초성이 숭하니까 빨리 맞추는 걸로. 어? 이게 뭔데? 그죠? 교류를 직류로 바꿔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뭐야? 전류를 한 방향으로 보내는 거야. 그럼 P에서 N, N에서 P 어느 방향으로? P에서 N으로. 이건 되는데 반대로는 안 돼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하면 가능하지만 이렇게는 전류가 불가능하더라. 요 정도 했었죠. 자, 그래서 이거 쓰는 거, 뭐 LED. 자, LED가 발광 다이오드죠. 유기 발광 다이오드 이런 거 썼었고요. 이거랑 헷갈리지 말라고 했던 거 LCD. LCD가 뭐예요? 액정. LED가 반도체고 LCD는 액정인데 전혀 다른 거라고 했었어요. 액정이 그 액정 아니에요? 네, 아니라고요. 핸드폰 화면, 모니터 화면, TV는 다 영상 표시 장치, 디스플레이죠. 디스플레이에 LED를 쓰거나 LCD를 쓰는 겁니다. 액정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세 개 붙이면 뭐라고 해요? 트랜지스터라고 하죠. 트라이가 세 개니까. 그렇죠? 그래서 PNP 아니면 NPN. 얘가 하는 건 뭐예요? 뭘? 신호를 증폭해요. 예를 들면 마이크 아니면 스피커. 그렇죠? 또 뭐 있어요? 하나 더. 키울 수 있다는 얘기는 줄이다가 끊는 스위치 역할을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혹은 저걸 쌓아서 만든 직접회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런 데 쓴다고 했었고요. 자, 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소자는 주로 14족을 이용해서 만들죠. LED는 다이오드죠. 13족인 P형과 15족인 N형을 하나씩 붙여서 만든 겁니다. 자,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걸 뭐라고 해요? 정류작용이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다이오드가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니네 실제 1학기 중간고사 딱 한 번 시험 볼 범위입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각각의 소단원이 결합해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좀 더 많이 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진짜 어려운 건 없어. 뭐야? 아, 진짜 세세하게 꼼꼼하게 물어보네.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네요. 이거 실제로 내신 가면 100점이 엄청 많이 나올 문제예요. 자, 우리는 아직 실전이 아니니까 기회가 있어요. 시간이 있죠. 다시 봐요. 알겠죠? 해설 괜히 해준 거 아니에요?